서브 이슈입니다. 집단주의 동양은 개인주의 서양을 못 이기는가? 서양은 동양보다 먼저 근대화를 시작되었고 제국주의 시절 앞선 과학문명으로 동양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지금 명목상 식민지는 없지만 과학기술에서 앞선 서양이 경제적으로 동양을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국주의 시절 토지가 생산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토지를 가진 자가 더 경제적으로 부자였죠. 그러니 철대포, 증기기관, 방적기 등 과학기술에서 앞선 서양이 동양을 침탈하여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지식이 생산수단입니다. 그러니 토지는 더 이상 생산수단으로서 가치가 미미합니다. 세상에서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은 질소비료 혁명으로 인해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누가 지식을 더 많이 가졌느냐가 그 나라의 힘이죠. 따라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생태계, 자율주행, 양자 컴퓨터, 친환경 등등의 첨단 기술을 가진 자가 세계의 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동양은 서양에게 아직 식민지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세계 어느 나라도 가난하게 됩니다. 미국에 수출할 수 없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죠.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수출로 큰 부가가치를 벌어들일 수 없으니 가난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수출해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니 부자 나라가 되었죠. 즉 달러를 벌어야 부자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달러 자체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은 당연히 가장 부자 나라이죠. 그래서 미국이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을 무역전쟁을 통해 경제적으로 틀어막으며 고립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중국은 필히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수교 전에 중국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을 거치며 비참한 생활을 했죠.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중국은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었고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이 되었죠. 결국 미국이 중국의 수입을 안 받아주면 중국은 다시 정체되거나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은 어떤 점 때문에 서양에게 뒤처지기 시작했을까요? 서양에는 있고 동양에는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으로도 동양은 개인주의가 없어 창의적일 수 없고 영원히 서양을 따라잡기 힘듭니다. 서양은 개인주의가 언제 탄생했을까요? 프랑스 혁명으로 절대적 왕권과 초월적 신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개인주의란 외부의 모든 권위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이성에 의해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는 동등한 권리와 이성을 가진 개인들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동양은 대부분 서양과 달리 자신이 속한 집단에는 지팡이만 꽂아놔도 몰표를 받죠. 이성적 판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에는 개인은 없고 집단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양은 의회민주주의가 탄생했고 제대로 된 국민국가가 나타날 수 있었죠. 동양은 수학을 암기 과목처럼 공식을 딸딸 외운 학생과 같습니다. 자신이 미리 풀어왔던 유형의 문제는 순식간에 풀 수 있지만 킬러 문제는 못 풀죠. 왜냐하면 킬러 문제는 개념이 두세 개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유도 과정과 원리를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풀어봤던 기존의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새로운 유형과 맞닥뜨리면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욱 약한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은 잘하지만 문제 내는 것은 못합니다. 문제를 내는 일은 창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사과정에 들어간 한국의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사과정에 논문에 들어갈 주제를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주로 지도교수의 전공을 답습하죠. 그런데 지도교수의 전공이란 것이 미국 유학 시절 미국 스승이 잡아준 주제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창의성이 없어 문제 내는 일 자체를 잘 못하니 주제를 못 잡는 것이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뜯어서 재조립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선진국의 신제품을 똑같이 베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없던 창조적인 제품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없고 집단주의만 있는 동양의 한계를 알 수 있겠죠. 서양에서 개인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국가가 탄생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계획설의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국가의 탄생을 얘기했습니다. 개인은 국가의 주권을 양도하는 대신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권리를 얻는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시작입니다. 서로의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은 사회의 이익보다 항상 개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서양에는 이러한 개인주의 사상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국가를 비롯한 사회 조직은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양은 다르죠. 개인은 타인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사회 공동체에서 독립해서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개인이죠. 개인은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이 개인의 할 일입니다. 마치 전체주의와 같습니다. 동양은 한 번도 개인주의라는 것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동양에서 개인은 사회 조직의 부품과 같은 존재입니다. 개인은 국가, 기업 등과 같은 조직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하고 조직은 개인을 언제든지 쓰고 버릴 수 있습니다. 개인은 타인을 위한 배려가 먼저지 개인을 위한 이익은 나중입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에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폄하되고 배척받습니다. 개인이 조직의 부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부족할까요? 첫 번째, 비평적 사고가 없습니다. 비평적 사고란 조직에서 주어진 명령이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한 개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조직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르는 예스맨만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이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 관심 갖지 않은 일 등에 흥미를 느끼고 전통적인 기술도 깨부술 수 있는 지적 태도가 혁신입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과 같은 것이죠. 권위주의적인 나사에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일회용 로켓을 만들어 쐈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생각은 없었죠. 왜냐하면 연구비는 자신의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에서는 나사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재활용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X 펠컨 9 로켓은 발사 비용이 약 6,200만 달러이고 재활용 비용은 약 2천만 달러인데요. 그러나 나사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델타 4의 헤비 로켓은 발사 비용이 약 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혁신적인 생각을 통해 로켓의 우주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이를 통해 하늘에 거미줄처럼 인터넷망을 깔아 스타링크라는 서비스를 할 수 있었죠. 나사라면 천문적인 돈을 들여 꿈꿀 수조차 없는 일을 일론 머스크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라 불리우는 인공지능은 물론이고 바이오, 양자 컴퓨터, 뇌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서양이 동양을 앞서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기업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몰려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개발자들이 모여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동양의 병폐는 무엇일까요? 윗사람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비판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며 창조적인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고 자기들끼리만 놉니다. 빠르게 따라잡을 수는 있지만 오리지널은 결코 만들 수가 없죠. 노벨상 수상자를 여럿 배출하며 동양에서 과학기술로는 제일 앞선 일본이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창의적인 제품도 하나 못 만들어냈던 것이 그 예입니다. 증기기관을 시작으로 에어컨, PC, 자동차, 로켓, 원자력, 스마트폰 등 인류를 바꾼 모든 신기술은 서양이 만들어냈죠. 따라서 동양은 앞으로 서양의 꼬리 잡기에만 열중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기껏해야 개선하는 한국의 기업보다는 창조적인 세계 1등의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부자가 됩니다.